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12월에 외국 국가 원수들에게 연말연시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데 비우호적 국가에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타스 통신에 밝혔습니다. 페스코프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 친구와 동맹국들에게만 새해, 크리스마스 인사말을 보낼 예정입니다. 페스코프는 올해 어떤 외국 국가 원수들이 메시지를 받을 것인지 묻는 질문에 푸틴 대통령은 비우호적 사람들에게는 인사를 보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친절한 사람들만 인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유럽 국가 원수 가운데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과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국제기구 수장에게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는 12월 20일 대국민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으로부터 재정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한국 23억 달러, 벨기에 17억 달러, 프랑스 20억 달러 등 우크라이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약속은 자기가 해당국을 방문한 결과라고 했습니다. 재정 지원 약속을 받았다고 했으니 아직 돈을 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이 주기로 했다는 23억 달러는 환율 계산을 해보니 2조 9,969억 원입니다. 한국이 부자 나라인 것 같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난리인데 도대체 이만한 돈을 왜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인지 도통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 지원을 한 나라는 우크라이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은 나라라고 젤렌스키가 말했는데 한국과 우크라이나가 무슨 특별한 관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젤렌스키는 기자회견에서 군 지도부로부터 40만에서 50만 명의 병력을 추가 동원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말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 우크라이나 한국 대사관은 키예프에 약속한 지뢰 제거 장비가 전달됐다고 공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21일 키예프의 우크라이나 중앙비상사태청에서 전달식을 갖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전달된 물품은 지뢰 제거 장비 10대와 픽업 트럭 가운데 최근 도착분이라고 합니다. 이는 윤석열이 올해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젤렌스키와 만나 약속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 경제전문가협의회의 모니카 슈니처 의장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독일 연립정부의 지지율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제안입니다. 슈니처 의장은 라이니스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단 서방의 지원이 줄어들고 있는 만큼 베를린이 군사 지원 강화를 위해 독일 국민의 소득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기존 소득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우크라이나 연대세가 키예프의 살림살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 경제자문위원회는 5명으로 구성되는데 그 위원들을 독일에서는 5명의 현자라고 부릅니다. 슈니처는 우크라이나 연대 추가세가 대중적으로 인기는 없겠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키예프가 지면 독일의 자유도 위태로워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슈니처의 제안은 로버트 하벡 경제장관 겸 부총리가 서방의 지원이 시들기 시작하면서 독일이 더 많은 책임을 안고 더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주장한 지 불과 며칠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번 주 초 베리안 여론연구소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 독일 집권 신호등 연정은 70%가 다소 나쁜 또는 매우 나쁜 짓을 하고 있다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또 12월 초 ARD 도이칠란드 트렌드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독일 정부에 실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